네, 박지원 대표입니다. 지난 한 주는 전쟁 때문에 묻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부동산 쪽에서는 이슈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.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소득세법 개정안 해가지고 우리 흔한 말로 난리들입니다.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뭐 찬성하기는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장특공제에 해당되시는 국민이 서울 쪽에 보면 상당수 가구가 포함되는 또 중위가격이 뭐 15억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.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또 선거운동할 때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세금을 언급을 안 하고 부동산 정책을 편다?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장특공제의 어떤 태생을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같이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게 사실은 제 의견입니다. 똘똘한 한채 현상. 이게 사실은 장특공제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도 맞습니다. 자산 구조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세법은 고치는 게 저는 맞다. 장기적으로 우리 자식들만 해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우리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.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현상 때문에 그 당시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상화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사실 이 똘똘한 한치 현상도 장특공제가 없으면 투자재로서의 매력이 상당 부분 희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저는 이 장특공제의 혜택은 온전히 어찌 보면 자산가들의 전유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. 물론 70년대, 80년대 강남 개발이 되고 4, 50년이 지나서 이 자산이 100억이 된 거 인정합니다. 하지만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부산에 사셨던 분도 100억이 되셨을까요? 대구에 사신 분은 100억이 되셨습니까? 광주는, 대전은 마찬가지죠. 이렇게 보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100억 자산가가 돼 있고 누구는 아직도 10억짜리 자산가라고 하면 이거는 불평등한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앨 건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건 내 능력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. 하지만 그게 온전히 여러분들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사실 아니죠. 사회의 어찌 보면 현상이고 또 사회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가져지는 불평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실제로 4월 달 들어서 뭐 장특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없애자라고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세법 개정안하고 같이 함께 논의될 거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거는 그거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 주담대 쪽에서 가상금리도 좀 올랐고 또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이죠.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뤄집니다.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일부 전문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. 전월세 물량이 없다. 특히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.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뭐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서울에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게 많아봐야 1년에 3만 채에서 5만 채입니다. 둔촌 주공 입주하면서 물량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요? 한 3개월에서 6개월 잠깐 조정을 받긴 했죠. 그러나 그게 전반적인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합니다. 그런데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요.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또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지역, 서울이죠. 그런 지역에 공급이 돼줘야 되는 것도 맞죠. 이제 그런데 서울은 땅도 한정돼 있고 이미 집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. 그런데 노후돼서 새 아파트, 새 집을 지어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거는 사실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경제 논리입니다. 돈이 안 되면 안 짓는 거고 돈이 되게 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고
또 건설사나 분양하는 분들,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언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흔한 말로 푸시를 해줘야 어찌됐건 정부 정책도 완화되고 하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. 하지만 서울에 3만 세대, 5만 세대 공급한다고 해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까요?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. 지금 서울에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들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꽤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단지들이 공급 물량에서 왜 거론이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강남에도 있어요. 제가 한 20년을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항상 공급은 부족했습니다. 그리고 지방에는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이잖아요. 이게 무슨 의미냐? 필요한 곳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.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데 비싼 지역들. 서울이죠. 뭐 서울에 강남 3구, 마영성 이런 지역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거기는 계속해서 부족할 겁니다.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바라보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대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공급 부족 얘기를 하시는데 자산 가치가 오르는 그리고 또 건설사들이나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돈이 되는 단지의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서울에서도 이 6개 자치구 빼고 외곽 지역들 공급은 많이 있습니다.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최근에 반값 아파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죠. 뭐 경쟁률이 상당했습니다. 이런 데 가시는 것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주택이 투자재가 아닌 또 투기재가 아닌 거주 용도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집 살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찬성하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 아 이게 내가 너무 과했구나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어이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. 최근에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영업이익의 15%를 직원의 성과급으로 줘라 그런데 신입사원 연봉이 그러면 3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 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지난주에 뭐 SK 하이닉스 쪽에 성과급 관련해서 모 공무원이 이거 국민한테도 일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냉정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노조 측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금 또 뭐 벌 수 있을 때 확 벌어야 되는 그 마음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.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해봐서 성과급 줄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. 그리고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. 언제 또 못 받을지 모르잖아요. 그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 받는 게 진짜 온전히 삼성전자가 잘해서만 받을까요? 대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 정책 저 정책 이런 세제 지원 저런 세제 지원해서 전부 도움을 또 받지 않습니까? 어려울 땐 도움받고 좋을 때는 본인들끼리 잔치하는 거 글쎄요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만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올 초죠 생산금융 해가지고 수십조 원의 그 펀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펀드의 1순위가 삼성전자였어요. 그것도 좀 보시면 주변도 좀 돌봐가면서 또 살펴보면서 뭔가도 나눠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.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. 뭐든지 과하면 꼭 탈이 나요.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좋죠. 그런데 불과 한 3년, 5년 전만 해도 어땠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재용 회장이 능력이 있네 없네 해가면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.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. 세상사가. 그래서 투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에서도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투자와 또 이런 경제도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조금 인생 얘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장특공제 얘기를 나오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제 개인 스스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
이제는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희 자녀를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는 좀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이라고 할까? 첫 걸음을 좀 내디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